코로나가 유행하기 이전인 2019년에 발표한 질병관리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70대 이상 사망자의 원인 질환 중에 폐렴이 암과 심장질환 다음으로 세 번째였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벗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동안은 감기 예방이 되었는데 마스크를 벗으면 감기 바이러스 감염이 걱정이 됩니다. 감기에 걸리면 면역이 약한 분들은 폐렴으로 발전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독감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독감과 감기 그 예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얼마 전에 독감 예방 주사를 맞은 지인이 독감에 걸렸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분은 감기 걸렸다고 콧물 재채기만 좀 하다가 좋아지고 또 어떤 분은 독감에 걸렸다면서 매우 심각하게 고생을 하시던데 감기와 독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상부 호흡기계를 감염시키는 바이러스가 우리 코로 들어와서 인두, 후두, 편도에 감염을 일으키면 우리 몸의 면역계가 이 바이러스들을 쫓아내기 위해 공격하여 나타나는 증상을 감기 또는 독감 증상이라 하는데요. 호흡기에 들어와서 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 감기와 독감으로 구분합니다. 우리 상부 호흡기계 감염증, 즉 감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는 200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바이러스가 세 가지인데요. 아데노바이러스, 라이노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입니다. 아데노바이러스는 그 작용이 좀 약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심각하게 전쟁을 하지 않고 약하게 대응을 합니다. 열을 조금 올려서 바이러스가 살지 못하는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그 증상이 바로 열이 좀 나고 어스르르 춥고 몸살기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감기 좀 걸렸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라이노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이 정도는 열을 약간 올리면서 콧물을 만들어서 재채기로 쫓아내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콧물 재채기가 나면 라이노 바이러스에 감염된 감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용이 약한 바이러스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통상 감기 걸렸네 라고 말합니다. 네, 박사님. 그러면 독감은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온 겁니까? 코로 들어와서 상부 호흡기계를 감염시키는 바이러스 중에 아주 독하게 작용하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우리 코로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은 와, 독한 놈이 들어왔다 하고 긴장해가지고 최고의 경계를 합니다. 이 바이러스를 태워 죽이려고 열을 39도 이상 올리고 열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땀 나가는 걸 막아서 온몸이 무겁고 근육통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독하게 작용한다고 그냥 감기라고 하지 않고 독감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만큼 작용을 심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서 우리 몸이 미리 준비를 하도록 독감 예방 백신을 맞습니다. 네, 박사님. 병원에 독감 백신을 맞으러 가면 3가 백신과 4가 백신이 있던데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몸통은 같은데 팔이 3개인 바이러스, 다리가 3개인 바이러스, 팔과 다리가 3개고 목이 2개인 바이러스 등 그 모양새가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중에 같은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종류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종류 3가지를 골라서 백신을 만든 것이 3가이고요. 한 종류 더 보태서 4종류에 대해 대응하도록 만든 것이 4가입니다. 보통 3가로도 예방이 잘 되는데 어쩌다
다른 종류가 들어올까봐 4가 백신을 맞기도 합니다.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은 무조건 4가 백신을 맞기를 권합니다. 네, 박사님. 독감 백신 주사를 맞고도 독감에 걸렸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왜 걸리는 겁니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요, 여러 종류가 있어서 백신을 만들었는데 요게 갑자기 돌연변이를 만듭니다. 이 돌연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에 또 독감에 걸리는 경우이죠. 그래서 가장 많이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백신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70%에서 80% 정도는 예방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네, 박사님. 그러면 이 독감 백신 주사 말고도 예방을 하는 방법이 있으면 더욱 안전할 것 같습니다. 감기와 독감 예방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기 예방, 독감 예방에 아주 좋은 영양제가 있습니다. 매일 비타민 C 1000mg, 즉 1g을 복용하고요. 비타민 D 5000 단위를 복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박사님. 비타민 C는 좀 알겠는데 비타민 D가 감기를 예방한다는 말씀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비타민 D가 어떻게 감기를 예방합니까? 비타민 D는요, 칼슘 흡수를 촉진하여 뼈를 건강하게 한다는 연구는 오래전부터 되어 있어서 많이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2017년에 영국 퀸 메리 대학의 마티노 박사팀이 비타민 D 관련 임상 실험을 한 결과 비타민 D는 면역세포의 생성과 활성을 돕고 항바이러스 작용을 해서 감기 등 감염병 예방에 아주 도움을 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비타민 D는 면역력을 강화하여 바이러스와 세균이 인체에 침투하는 것을 아예 예방한다는 발표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비타민 D가 면역세포인 단핵구와 T세포 같은 면역세포를 조절해서 대장암과 혈액암 등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발표도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우리가 평소에 복용해야 할 건강장수 영양제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비타민 D를 하루에 5000 단위 복용하시면 많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감기 예방이 아니라도 비타민 D는 꼭 복용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사님, 우리가 비타민C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감기 예방에도 좋습니까? 노벨 화학상을 탄 미국의 화학자이자 생화학자인 라이너스 폴링 박사님이 1970년에 비타민C와 감기라는 논문을 출판하였는데 그 논문에서 비타민C를 하루에 1g 이상 매일 복용한 사람 중에 45%가 감기 예방이 되더라 하고 발표하였습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B세포와 T세포를 빨리 잘 만들어서 감기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모든 바이러스에 대응하게 합니다. 이 비타민C는 면역세포의 분화와 증식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C가 부족하면 면역력이 약화되고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도 비타민C는 꼭 복용하셔야 합니다. 네, 박사님. 그러면 독감 예방에 좋은 식품은 없습니까? 제가 녹차와 홍차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녹차의 카테킨과 홍차의 티플라빈이 감기 바이러스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매일 녹차 또는 홍차를 하루에 3잔 내지 4잔 마시면 독감 예방에 정말 좋습니다. 감입차에도 비타민C가 많아서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서는 매일 비타민C 1000mg과 비타민 D 5000 단위를 드시고 녹차나 홍차를 하루에 몇 잔씩 마셔서 독감도 예방하고 건강 장수하십시오. 일타약사 박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